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한국에 기웃거리는 화웨이 6, 한국과 동반성장 선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은 알람 설정까지 좋은 소식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웨이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화웨이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한국 기업과 해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한국에 구애를 하고 있는 화웨이를 볼 수가 있죠. 지금 미국의 제재 그리고 반도체 공급난이란 직격탄을 맞고 또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지금 세계 통신 시장에서의 손해는 떨어지진 않지만 점유율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캐나다까지 화웨이의 제품을 이제 완전히 걷어내겠다. 4G 제품까지 걷어내겠다라고 지금 발표할 정도로 지금 화웨이의 상황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여전히 아프리카나 아니면 유럽 그리고 일부 아시아 이 지역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G를 사용했던 국가들에서 여전히 그 화웨이의 통신 장비에 대해서 가성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가운데 한국에 손길을 내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1위인 통신 장비 분야 여기에 이제 화웨이가 한국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마련하겠다라는 설명이죠. 그동안 한국에서는 미국의 제재 전에는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많이 사용했어요. 특별히 은행도 많이 사용했고요. 4G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지금 5G로 넘어가면서 제재가 들어가기 전에는 일부 회사에서 사용을 했었고 현대자동차와 같은 회사도 지금 4G 부분에 대해서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내부 전선에 대해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가고 있죠. 그리고 농협이나 아니면 국책은행들도 지금 화웨이 제품을 4G 부분에서는 사용을 했지만 이제 5G로 넘어오면서 특히 non-safety 언론이 아닌 safety 언론으로 지금 넘어오면서 이 상황이 변합니다. 4G와 같은 경우는 5G의 non-safety 언론과 같은 경우는 4G와 연동이 되지만 safety 언론과 같은 경우는 4G와 연동이 안 되고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가장 우군이었던 LG U+까지 이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safety 언론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safety 언론이 되기 전 non-safety 언론까지는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고 지금도 주문을 받아서 non-safety 언론과 같은 경우는 구축을 해나가는 걸로 알려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다시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한국에 기웃거리는 화웨이 6 한국과 동방성장 선언입니다. 화웨이와 아시아재단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센스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화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혁신 콩쿠르스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전부 다 아세안 지역이잖아요. 아세안 지역이었고 지금 이 아세안 지역이 어디에 가입이 됐냐면 IPEF 지금 미국 중심의 IPEF로 지금 다 동참한 상황. 그래도 여기 이 시기에는 IPEF의 동참 내용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아태 지역의 정부 관계자 그리고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기업가 등 1,500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캐노 화웨이 순환 회장은 이날 화성에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올해 화웨이는 디지털 인프라, 저탄소 개발, 디지털 포용 촉진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죠. 이어서 아태 지역 국가들이 앞다퉈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개발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화웨이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을 통해 이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투자를 지속하겠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제재 그리고 반도체 공급난이라는 어려움 속을 겪고 있죠. 화웨이는 지난해 매출 6,368억 위안, 한국 돈으로 122조 원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 28.6%나 급락했습니다. 가장 큰 급락은 스마트폰 분야기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이 회사의 매출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것은 거의 4분의 1이 줄어들었죠. 4분의 1이 줄어든 이유는 2002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고강도 제재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특히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반도체 수급 문제를 겪으면서 특별히 TSMC로부터 받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받지 못해서 화웨이의 그 스마트폰에 장착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은 퀄컴의 제품을 받아 쓰는데, 퀄컴과 같은 경우는 4G를 지원하는 AP만 지원할 수 있지 5G를 지원하는 AP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스마트폰, PC 등 소비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반토막이 난 것이 그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통신 장비 분야에서는 힘이 꺾이지 않는 상황이죠. 이러한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R&D 분야에 대규모 자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후 회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총 매출이 22% 이상을 R&D에 투자했다라고 하면서 창사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R&D에 투자를 가장 많이 했던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제재로 어려워지자 다른 분야로 이러한 확장을 하려고 R&D에 더 많이 투자를 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 화웨이 아태지역 부회장은 화웨이가 지난 3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 이것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기술력을 추구하며 R&D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전체 20만 임직원 중 55%가 R&D 전문 인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불확실성이 가득한 외부 환경도 R&D를 통해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을 했죠. 특별히 화웨이가 만드는 스마트폰의 일부를 지금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바겐에서 만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죠. 스마트폰의 매출 급락 속에서 화웨이의 자존심을 지킨 것이 있으니 그것은 5G 통신 장비 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 세계 시장 점유율 28.7%로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스웨덴의 에릭슨이 점유율 15%인 것과 비교해보면 벌써 13%포인트 가까이 더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화웨이가 이렇게 통신 장비를 영위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이유는 통신 장비에 사용되는 칩들이 선단 공정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통신 장비에서도 반도체 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반드시 들어가는 통신 장비 칩이 거의 대부분 28나노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중국 내에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지금 아직도 화웨이가 통신 장비 업체에서 힘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아태 지역 부사장은 스마트폰 외에 다른 사업이 건재하고, 특히 통신장비 분야죠. 건재하고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특히 전력 사업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친환경 발전 사업과 스마트카 영역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좀 올려드린 내용에 화웨이 자동차가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지금 인기가 없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화웨이죠. 화웨이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은 올라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가 그들이 원하는 수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꼼수를 부리죠. 직접 차를 생산하지 않는다. 직접 차를 생산하지 않고 위탁 생산을 하고 이름만 화웨이 자동차로 만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협력도 언급을 했죠. 항만, 제조, 광산, 병원 등의 5G 특화망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5G 통신망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동통신업체에서의 5G 통신망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기업의 건물이 딱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통신망도 5G 통신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부 통신망. 그래서 특별히 항만, 그리고 제조시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현대자동차의 제조시설에 5G 통신망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연결해서 그 안에서 연결은 그 회사가 직접 하는 거죠. 그리고 광산, 병원, 이렇게 특별한 특화된 사업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과 많은 협력을 이어가고 싶다라고 희망을 했어요. 이전에 이것은 다시 한번 의미하면 되돌려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항만, 제조, 광산, 병원 등에서
화웨이의 통신망을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랬고 은행도 사용했고 한국의 대형 국책은행도 사용했고 현대차그룹도 사용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4G까지는 이게 가능했지만 지금 5G에서 이게 힘들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중견기업으로는 지금 이런 큰 소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름아름 화웨이의 5G 통신망이 한국에서 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화웨이는 아태 지역에서 젊은 인재를 공격적으로 유치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히고 있죠. 후 순환 회장은 2030년까지 아태 지역의 노동 인구는 22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차세대 디지털 인재 육성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아시아태평양 지역이죠. 지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견제하고 들어온 지금 단체가 하나가 나왔죠. IPEF. 그래서 인도태평양 그 연합체를 지금 만들었는데 여기에 아세안 10개국 중에 7개국이 여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중심의 반도체 문제, 이런 문제까지 미국 중심으로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러한 문제도 철저하게 분쇄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에도 한국도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Seed for the Future와 그리고 화웨이 정보통신기술 아세안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죠. 이를 통해서 아태 지역에서 향후 5,700만 명의 ICT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한편 화웨이는 아태 지역 인공지능 AI 그리고 5G, 메타버스 등 IT 스타트업 생태계에 1억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5년간 50만 명에게 디지털 교육도 진행한다라고 밝히고 있죠. 장 부사장은 아태 지역의 경우 디지털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ICT 인재들도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향후 화웨이와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희망을 섞인 일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뜨려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아태 지역의 힘을 집중하는 화웨이를 볼 수가 있어요. 화웨이는 지금 아태 지역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시장이었던 유럽에서 퇴출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화웨이가 지금 집중할 수 있는 데는 어디냐?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 지방, 그리고 아프리카 지방인데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인프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지역으로 봐야 된다면 중남미나 아니면 아시아 지역인데 아시아 지역에 더욱더 힘을 쏟고 있는, 그리고 전체 규모면으로 봐도 아시아 지역이 정말 거대한 노다지 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화웨이는 지난해 한국과 일본을 아태 지역 본부 소속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미국의 정부 제재 이후 스마트폰과 B2C 사업은 다소 위축됐지만 인재 육성과 신규 비즈니스 활성화 측면에서 아태 지역과 다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죠. 장 부사장은 아태 지역은 화웨이에 있어 가장 크고 중요한 시장이라고 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한국 기업과 협력해서 아태 지역 발전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 기업과 협력해서 아태 지역을 함께 발전과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 결국은 한국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러브콜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화웨이는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태 지역에서 5G 상용화를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결국 IPEF에 지금 참여를 했지만, IPEF를 참여를 했지만 이전에 연결해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되어 가고 있죠. 물론 베트남은 아닙니다. 베트남은 발로 뻥 차고 노키아의 제품을 사용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화웨이 제품, 특히 화웨이의 5G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상황이죠. 그리고 5G, 2B, 말하자면 5G 기반 기업 간 거래 차원에서 대학 캠퍼스, 제조, 공장, 항만 등의 5G 특화망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아태 지역에서 한국과
한국의 파트너 간과 동반 성장 기회도 모색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성숙된 5G 인프라, 그리고 기술력, 서비스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에요. 특별히 한국 시장을 찾고 싶어해요. 화웨이가. 가장 큰 이유는 당장에 큰 돈이 되진 않아요. 화웨이 입장으로서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한국에서 1위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장 부사장은 한국은 5G 비즈니스가 상당히 발전한 국가로 특히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 라고 하면서 해당 부분을 접목해서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디지털화 추진에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신규 비즈니스 클라우드 영역과 에너지 사업 부분에서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외발이 사랑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서 19일에서 20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화웨이 APAC APEC 디지털 이노베이션 콩그레스 2022에 한국의 중소 중견기업이 파트너사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죠. 한국의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여전히 화웨이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캐노 화웨이 순환회장 기조연설에서는 한국 정부 차원에서 출시된 디지털 뉴딜이 디지털화 주요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화웨이는 아테네 정보기술, 통신기술 인재 양성 관련 투자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ICT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화웨이 ICT, 화웨이 아카데미 프로그램 국내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한국 내에서 화웨이 5G 제품을 사용을 한 이러한 아카데미를 사용을 하게 되면 화웨이 제품에 특화된 기술 노하우를 배우기 때문에 화웨이 제품을 안 쓰고는 못 배기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장 부사장은 한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화웨이 최신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한국 파트너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화웨이가 한국에 다시 한번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통신장비 시장에서 특별히 그 무선 통신장비 시장에서 더 이상은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키아, 에릭슨 그리고 삼성전자의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다시 한번 지금 현재 LGU 플러스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시고 왜냐하면 이제 그 고성능 그 5G와 같은 경우는 기가헤르츠까지 지금 하잖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공동으로 통신망을 구축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KT, LGU 플러스, SK텔레콤 이 세 회사가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세 회사가 한꺼번에 연동될 수 있는 제품들 아니면 삼성전자의 것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될 것이고 지금 타겟은 이겁니다.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안 돼요. 대기업은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은 안 되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을 타겟으로 잡아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을 잘해야 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도 화웨이의 통신 장비는 백도어 시스템을 분명히 지니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려진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정말 지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화웨이 제품을 분명히 안 써야 되는데 가격이 20%에서 30% 저렴하다라는 것 때문에 당장 돈이 없어서 삼성전자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보고 있어서 한국의 그 정부의 노력도 또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